김어준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이 고정 멤버 네. 오랜만입니다. 탄탄합니다. 예, 네. 오늘은 성적이 좀 잘 나와야 될 텐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보, 현근택 브라더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택입니다. 현근택의 부재 때문인지 네. 신장식의 투입 때문인지 지난번에 조회수가 좀 안 저조했습니다. 나왔어요. 그 차이만큼 저의 몫입니다. 그게 30만인데? 에이, 30만 설마. 되죠. 안 돼요? 에이, 현근택 때문에 30만이 보고 안 보고 한다고? 댓글 봐봐요. 형님 댓글 응원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댓글 다 본다며요. 맞아. 저 응원하는 걸 되게 많잖아요. 많아. 그 30만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어. 오늘 나가면 확실히 알겠네. 오늘 나가면 알지. 알지.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나갔는데 역시 또 30만이 오른다? 그러면 그러면은 100%지. 그만큼 저희가 또 챙겨 드립니다. 나왔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요. 예. 능력자입니다. 능력자로 갑니다. 네. 자, 그리고 변희재 오윤의 커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터틀넥의 그 셔츠를 꺼내 입는 거 이게 꺼내진 거예요? 꺼낸 거예요? 꺼내 입으라고 저한테 욕을 했는데 네. 나름대로 꺼내 입었는데 안 꺼냈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아니 이 커플은 안 터틀넥에 저걸 꺼내줬어요. 꺼낼 수 있는 건가? 야, 굉장히 꺼내라고 그래서 좀 꺼내는 애매한데. 거라고. 오윤의 패션에 네. 관심 많지 않아? 이 뭐야?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으니까. 네. 좀 이렇게. 야, 이거 굉장히 애매하네. 이건 이상하네. 너무 이상하다. 이상해. 꺼내야겠다. 꺼내야 돼. 꺼내야 돼. 꺼내야 됩니까? 네. 아니 근데 터틀넥 안에 뭘 입는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입혀주셨다 이거죠? 네. 뭐 입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급하게 오늘. 그렇군요. 메이크업은 또 깔끔하게 네, 하셨고. 메이크업까지 나오죠. 오늘 완벽하게 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조회수 안 나온 게 제가 메이크업을 못 해가지고 망했을 수도 있고. 메이크업 때문에. 외모 이슈가 좀 있었군요. 점수가 몇 개 있네. 외모 이슈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근황 토크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 뭐 어떤 근황 토크 있습니까? 바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동환 변호사가 이 윤석열 한동훈이 직접 조작한 태블릿 PC를 기자회견을 해서 많은 기자들이 왔는데 네. 보도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한 건도 한 없었어요. 건도 안 나갔어요. 네. 네.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예.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네.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하니까 했거나. 보도를 안 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너무 큰 건이라 무서워서 안 쓸 수 있는 건. 그럴 수도 있나? 뭐라고 봅니까? 뜨거운 취재를 분명히 해갔는데 음. 연합이 안 올라갈 때 이상한다 싶었는데 다른 기자들 확인해 보니까 연합이 안 쓰면 자기들은 못 쓰겠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너무 완벽해서 저쪽이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건 한동훈이 반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쓴 것 같다. 그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반박할 게 없으면. 그렇죠. 원래 그렇지. 정확하니까. 예. 근데 지금 언론을 막 탄압하고 휘어잡고 협박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못 썼다고 아니 보는데 모든 게 뭐 일부 언론이 못 쓰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다 안 썼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 나도 처음 경험해본 거고. 근데 더 이상했던 건 사실 이게 원래 언론재단에서 하려고 했는데 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취소시키고 네. 공식 입장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건 할 수 없다. 좀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오늘 이게 돼버려요. 이제 오늘 이제 예. 하고 온 거가 되는데 녹화 방송사는. 기준으로 내일 오전에 예,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이제 하죠. 올스타 팀을 구성해서 올스타 팀. 화려한 이제 이 멤버들을 구성해서 네. 안진걸, 김용민, 최대집 4명의 공동 기자회견. 이거 드림팀입니다. 드림팀. 네, 드림팀이 나서는데 드림팀이야. 이 드림팀이 나서서 이제 윤석열 한동훈을 오해 증거 위조죄로 고발을 하는데 이래도 또 기사가 안 나간다. 네. 이러면 이제 이건 이제 정말 언론 탄압이라고. 안진걸 최대집이 한 자리에 한 자리에. 선다고요? 김용민까지. 정말 이해가. 네. 이 기자회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특검 제4팀이었던 윤석열 한동훈이 이 최서원의 태블릿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 증거를 조작해서 최서원 거로 발표해서 그거를 법정에 제출해서 처벌하는데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한 6, 7개가 들어가는데 네. 가장 힘든 게 모해 증거 위조죄라는 게 남을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는 건데 네. 그건 주로 제3자가 하는 일인데 문제는 검사가 했다는 거는 최고형을 때려줘야 돼서 이건 징역 10년짜리예요. 검사 그렇게 하면 검사가 일반인들이 한 때도
이 형이 무거운데 검사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사가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어디서요? 중앙지검 앞에서? 이것도 이제 이 또 프레스센터에서 또 불어해가지고 덕수궁 상현제에서 했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고발하면서 그 검찰청 앞에서 하든지 그러면 이제 법조기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법조기자가 한 500명 되는데 서초동에 가보니까 기사거리가 없어요 이분들이 뭐 고발하거나 뭐 수사한다 이걸 매일 찾아다니거든요. 지난번 기자회견은 이제 네. 그 법조기자들 때문에 서초동에서 했거든요. 네. 다 왔는데 안 썼어. 맞는데 안 썼어. 근데 최소한 이번엔 두 군데는 쓸 거 아니에요. 어디요? 미디어 워치도 쓸 거고. 아니 지난번에 미디어 신 썼어요. 그리고 김용민이 하는 거기 있잖아. 김용민 평화나무. 네, 거기도 쓸 거 아니에요. 두 김용민 군데 TV가 쓸. 일단 그 실방을 다 하기로 해서 아. 네, 할 텐데 이런 드림팀이 왔는데도 안 쓴다.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알겠습니다. 진짜 미디어워치랑 평화나무에서 쓰면요. 네. 미디어워치가 쓴 건 김용민이 보고 평화나무에 쓴 거는 변희재만 봐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네. 안진걸 소장이 이제 자기가 아는 매체들도 끌고 온다 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혹폭풍이 있을지는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안진걸 선생님 하겠습니다. 아는 언론사 그 평화나무 아니에요? 안진걸 TV도 있어요. 아니 근데 다른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이 네 분을 드림팀이라고 한다는 게 참. 그것도 구성이 다채롭잖아. 다채롭네. 구성이 다채로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는 그냥 지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떤 뭐 근황이 없어요? 현 변호사 큰. 어쩜 그렇게 맨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갑니까? 그러게요. 아니 제가 사실은 요즘 뭐 방송은 약간 줄었고 네. 많이 잘렸어요. 아, 이제 그 변호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입을 근질근질해요. 뭐 증거들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 할 게 많아. 근데 이제 그 말은 못 하니까.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좀 짧게 아, 요약을 잘하시네. 네, 짧게. 자, 최진보 교수님. 저도 뭐 방송 잘리는 거 말고는 특별히 그런. 왜 잘려? 잘리면서 잘렸다니까 계속. 최진보- 나랑 친한 걸로 좀. 네. 친하나 최진보 교수님은 계속 탄압받았다는데. 네, 탄압받고 있습니다. 네, 그냥 못해서 잘리는 겁니다. 네. 본인 실력을 탄압받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거에 자꾸 이제 짜증이 나서 참 저도 난감한데 윤석열 정부의 앞뒤가 너무 다른 부분들이 눈에 띌 때마다 짜증이 나. 나 짜증 나요. 예. 네. 첫 번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유족이 가장 중요하다. 음. 유족 뜻에 반하는 거는 이 폐륜이다. 뭐 이런 입장 계속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유족들에게 희생자 마약 부검을 제안을 했다는 게 맞아요. 이건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족 연대 못하게 하고 연락처 공유 못하게 하고 서울시 매뉴얼 보면은 소집단이 모여서 슬픔을 나누게 대처해야 된다 그러고 연락처 공유 못하게 하고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것인지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그 희생자들 유가족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전 눈물이 나 같이 울었어요. 저는 솔직히 네. 그 아버지 그 아유, 뭐. 아버지 모습 보면서 네, 네.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 아이가 뭘 잘못했냐.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검사가 찾아와 가지고 예컨대 마약 혹시 했을지 모르니까 검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한번 들겠습니까? 생각을 진짜? 해봐. 진짜 아찔해요. 속이 뒤집어져요 네. 진짜. 이런 멱살 잡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마약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약 수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전관리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우겨대더니 맞아.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미 그 생떼 같은 자식을 저 세상에 보낸 사람한테 와가지고 혹시나 마약 검사해볼 의향이 있느냐 부검해볼 의향이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냐고 대체 와. 무슨 의도예요 그러면 아니 명백하잖아요. 네. 그 본인들이 얘기했던 마약 수사에 집중했다고 하는 걸 정당성을 가지려는 의도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그 네. 아이를 잃은 부모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마약 수사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거는 매우 저의 편향된 억측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재벌가들 마약 나오고 있죠. 단속 기사가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국정조사에 대검 처음에 들어있었잖아요. 그거 빼라고 난리 났었잖아. 빼라고 난리 났죠. 예. 저는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검의 마약 관련 부서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검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하나 고검 뭐 지검 이런 데도 어찌 보면 포함될 수 있는데 마약 관련 부서만 하면 지금 나온 것도 보면 광주지검 검사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아, 대검의 마약만 하면 마약 관련 부서만 하면 제가 보기에 뭐 강력부장이나 아니면 그 휘하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랑 대검이 그렇게 빠지려고 했던 이유가 이해 안 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실 빠지려고 한다. 아, 그건 그건 이해가 이해가 가. 그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법무부 하면은 그냥 법무부 뭐 했나 보다 그럴 텐데 대검 들어갔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그것 검찰이 때문에 권한도 없느냐. 파행됐어요. 저는 그래서 네. 아,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마약 관련 대검 마약 관련 부서만 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불렀을 때 우리는 이거 국정조사 대상 아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좀 걱정돼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되네 그 포인트가. 네. 그럼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이 고리를 못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대검으로 넣든지 아니면 검찰이라고 넣어야 돼. 검찰. 대검이라 그러면 우리가 대검찰청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검찰. 검찰하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국 지방검찰까지. 네. 아니면 법무부와 검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조금 이게 좀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뒤가 너무 다른 모습. 근데 그거를 좀 머리를 쓰면은 애초에 이 사건을 마약 중독자들의 폐륜으로 몰아가려는 그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아니었어도 처음부터 할로윈데이는 마약 중독자들의 정말 폐륜적인 사람을 몰아붙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참사가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저 이봉규 TV에서 이미 이 150명은 다 약물에 중독돼서 죽었다고 질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희생자 명단 공개를 반대하면서 바로 이런 2차 가해 때문에 자기 반대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저 이봉규 채널에서 그 질른 네. 약물로 중독돼서 죽었다고 지는 사람 아직까지 체포도 안 했어 그 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직적으로 마약 중독으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너무 편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국정조사 때 이봉규 씨하고 그 떠들었던 그 사람을 불러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누구한테 듣고 마약 중독이라고 떠들 근거 없거든요 그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면 되지.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2차 가해자들을 엄단하라고 그랬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동훈 팬들이에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처벌한다 그랬는데 네, 왜안 해요? 그런 사람 처벌 안 하고 이제 천공 얘기하는 사람 자꾸 처벌하려고 그러는데 정반대로 이번에 또 그 보수의 그 윤서인이 같은 애들이 아니 유족이 부부가 유족일 수가 많잖아요 당연히. 네. 네.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부인이 나와서 울고 아버지는 딴 데서 울었어. 근데 이 둘이 부부라는 걸 숨겼다고 그냥 박살을 내고 있어요. 그 왜? 윤서인 라인들이. 왜? 아니 부부인 걸 숨겼대. 뭘 숨겨? 뭘 숨겨? 그러니까 아버지도 여기 가서 울고 있고 어머니도 울고 있는데 둘이 마치 다른 사람의 마치 유족처럼 했다 네, 그렇게 이거예요. 해가지고 막 그냥 인격을 막 살해하고 있거든. 이거 한동훈 장관 뭐 하냐는 거야. 그게 할 소리냐? 아니 다들 부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부에서 한 20대 이 청년들이 생나겠으니까. 근데 부부인 걸 숨겼다고 거의 보수가 전체 지금 막 때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 왜 가만 놔두냐는 거야.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그 마음을. 이 참사도 처참한데 이거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 예. 정말 국민으로 봤을 때 너무 처참하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점점 수위와 도가 지나치니까 이제 네.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앞에 나와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하는 것도 이제 뒤에서는 행동이 다르니까 네, 뭐 신뢰를 잃었죠. 솔직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전면에 나서서 그런 발언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유족들 네. 가슴에 더 대못을 받고 있는데 처벌도 아무도 안 주범이라는 게 됐잖아요. 아시겠지만 단순히 뭐 검사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 분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 입장에서는 진짜 뭐 사인을 모르거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뭐 어떤 범죄 피해자로 인해서 한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인이 분명하잖아요. 뭐 온 국민이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검하자는 얘기 나오는 게 지금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많은 유족들이 들었다는 거 보면 지금 말씀처럼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 프레임을 갖고 간 거예요. 사실. 네. 그것도 특히 마약이란 말을 집어넣은 게 그렇죠. 더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한 3명 꼭 집어서- 정도는 지금 부검을 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마약이 안 나왔나 보지. 아 부검을 또 부검을 했어요? 세 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째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약 나올 때까지 부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앞뒤가 너무 다른 부분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개입을 강조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북한 핵도발과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6월에 6월. 화물연대 파업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뒤가 너무 다른 거야. 그때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발언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북한 핵도발은 뭐야? 북한은 적이에요. 이거는 적대감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6월에는 노동의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왜 뭐가 그러지? 원칙이야? 어떤 게 맞는 거야? 앞뒤가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지.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의 핵 개발은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타격하는 적들의 행위예요. 아, 적의 행위죠. 그것과 어떻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동일선상이 높습니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이용해서 파업을 하는 거예요. 불법도 아니에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려면 쇠구슬을 던지거나 예컨대 그런 부분은 이제 비노조원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이지. 네. 그걸 찍어서 얘기하지 왜 마치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걸 핵개발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 화물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죠.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니까 자영업자잖아요. 네. 자영업자다 보니까 파업은 안 해요. 법적으로는 운송 거부죠. 집단적인 운송 거부. 네. 근데 집단적인 운송 거부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법에 왜냐면 자영업자하고 내가 운송 안 한다는 거니까 물론 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거를 준수 안 하면 그건 이제 불법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차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운송 안 하겠어. 그거는 불법이 될 수가 없죠. 그거 불법이 되면은 뭐 그럼 여기 무슨 식당 문 안 열, 집단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안 열었다. 네. 그게 불법이랑 마찬가지인 거라서 불법도 아니고 파업도 아니고 냉정히 따지면 그 부분을 이제 ILO가 아무래도 그렇죠. 지적한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이제 친노동적인 관점에서 노동이산제를 찬성을 했습니다. 네. 이산제? 맞아요. 노동이사제를 사실은 그 노동이사제. 노조하고 싸우는 이제 보수에서는 가장 그걸 반대했던 게 노동이사제인데 네. 너무나 큰 선물을 준 거야 노조에. 그리고 노동이사제는 사실은 큰 기업에서 의미가 있지 중소기업 의미가 없어요. 돈 못 버는 기업에서 노조가 이사회를 오든 말든 상관이 없고 대기업 노조한테 유리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 한 명 혹은 노동 이렇게 네, 노동자가 노조의 들어간다는 입장을 거죠? 변하는 사람은 이사로 올려준다. 그러니까 네. 이건 돈 잘 버는 큰 기업만 해당하면서 사실 이제 이른바 이제 얘기하는 귀족 노조한테 이제 큰 선물을 줘놨는데 네. 그렇게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턴을 합니다. 이제 전경련이 이제 이쪽에 좀 제가 볼 땐 윤석열 정권하고 전경련이 지금 손을 잡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김문수 씨가 이제 등장하고 정규재 씨가 홧가락 돌고 이러면서 이제 이제 이른바 재벌형으로 가면서 화물연대를 자꾸 귀족노조라고 우겨대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귀족노조한테는 큰 선물을 주고 아니 화물연대는 진짜 그 근로 환경이 그게 좋겠어요. 그 트럭에서 계속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네. 자고 그걸 귀족노조라고 때려잡고 있으니까 노동 시간이 엄청 길어. 그러니까요. 이게 그 화물연대들의 이기심 때문에 뭐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다. 네. 대통령이 직접 그 얘기를 네네네.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 이 정도면 더 이상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삶과 죽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 보고 너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가혹하다. 가장 약체를 엄청난 귀족인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때려잡는 쇼를 통해서 보수 이 개돼지들을 지금 흥분시키는. 아, 네, 개돼지까지는 아니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한 거리는 맞아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인허가권, 이 운송권을 취소시키겠다. 아유.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차를 너무 매덕주고 무섭지. 샀고 해놨는데 이게 만약에 번호판 취소시켜 버리면 그 집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네. 그 다음에 더 나는 좀 안 좋았던 거는 그 경위 보조금, 네, 유가 보조금을 철폐해버리겠다.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많은 비용이 다 기름값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톨게이트랑 통행료. 통행료랑 그다음에 자동차 상각인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치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겠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차 한 대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면허 없애버리겠다, 기름값 대주는 거 없애버리겠다 이러면서 네. 압박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좀 가혹하다. 네.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보여요. 점점 세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지지율이 이것 때문에 오른다는 분석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강경한 태도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지율을 보수에 계셨으니까 네.
지금도 보수- 있어요 보수에. 예, 보수 지금 계세요. 어디 가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보수에서 진짜 이걸 왜 보수.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그 노조한테 좀 끌려간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이제 대기업 노조. 아, 대기업 노조. 그건 사실은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정권 못하는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처음으로 정말 저런 식으로 노조의 파업을 북핵에 비유를 한다거나 와. 끝장을 내겠다나 이런 발언은 이명박 박근혜 때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 약한 네.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요. 그 짓을 하는데 보수 개돼지들이 지금 뭔가 네. 이분들이 1,000만 원 버는데 착각을 2,000만 원 해야지. 벌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귀족 노조가 아니라는 거야. 귀족 노조 네, 아닌 네. 거는 내 식구 사는데 200만 원을 어떻게 가져가면 사요? 가져가는 돈이 3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내 기름값이랑 식구 다 빼면 다섯 얼마 안 식구 돼.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수 변절자들이 와 진짜 이 박근혜 이명박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 막 좀 환호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상민 장관은 뭐 심지어 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또 무슨 재난 대책본부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 또 본부장이에요. 네. 참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조율하라고 김문수 앉혀놨더니 김문수는 또 엄청 강경 발언하고 있고 네. 노동부 장관도 노동자 편 안 들고 정부 편을 아주 강하게 또 대놓고 들고 있고 김문수 위원장은 그 화물연대 파업할 때 저 시장에 가서 시장 그 상가연합회를 만나고 있더라고. 왜요? 아니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경로위원장이 경사노위. 정부 노조 경사노위. 사를 만나야 되는데 네. 상인연합회를 왜 만납니까? 그 자기 정치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 자기 정치.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앞과 뒤가 너무 다른 부분 살펴보고 있는데 네. 다음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엄청나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발 그런 질문 하지 마라. 이거를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핵관 4인방을 관저에서 만난 이후로 급속도로 전당대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당무에 깊이 또 관여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전문 분야 네. 강신업 변호사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보겠습니까? 사람 동상 세운다는 사람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동상을 이순신 장군과 함께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게 타이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 윤핵관 4인방을 이제 관저에 불렀을 때 부인까지 불렀어요. 그 3일 뒤에 지도부 부를 때는 부인은 안 불렀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김건희가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의 이거 핵심 차이인데 윤핵관을 먼저 부른 것보다 부인들을 부르면서 김건희가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 근데 거기서 차기 당권 주자 논의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얘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김건희가 왜 그렇게 연결이 돼요? 딱 불러놓고 야 다음 차기 주자 누구 찍어줬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부인분들은 김건희 여사와 따로 자리를 하고 그리고 윤핵관 4인방과 대통령이 따로 자리를 해서 거기에서 당권 주자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 아니 저녁 자리에 그 남자들끼리 따로 먹고 여자들끼리 따로 먹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부인을 부른 이유는 김건희가 나타나기 위해서 부인을 불러서 그날 하필이면은 자기 당권 주자 얘기를 다 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지도부가 왔으니까 지도부는 그건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강신업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김건희가 야 다음번에는 신업이야 딱 찍어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찍어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면 되지 그 자리에서 뭐 아니지 그렇게 그 얘기해. 사람들이 뛰어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 그동안 변희재 대표 얘기에서는 귀 쏠깃하고 듣고 맞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약간 비약이 있어. 이거는 내가 그래. 보기에는 이게 하나 또 있어요. 이거 탄탄하진 이게 않네. 그 거덕구야, 전광훈 목사 이분은 전화를 한 얘기를 다 연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전광훈 목사가 지금 자기가 김건희를 만나서 자기가 당 대표를 만들기로 했다. 아 네. 그 전광훈 목사가 네.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당 대표를 세우기로 자기가 결정했다.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10만 명 이상을 지금 집어넣었어요.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다가. 아 당원을. 당원을. 그건 맞아. 왜냐면 저는 맞아요. 추천인의 정광훈이라고 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준석 때 많이 빠졌던 당원들이 엄청 당원들이 늘어나고 10만 명이나 돼요? 10만 명 이상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파워 유튜버들 신의 한수 뭐 이봉규 TV 다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이제 숫자가 들어왔는데 이 전당대회 룰을
사실상 당원 100%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국민 빼버리는 거야. 이제 자신 없으니까. 그 동안에는 당원 7, 여론조사 3이었습니다. 네. 그걸 이거 완전히 교체해서 당원하는데 또 당원에 대한 이 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없애. 들어오는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광훈 목사가 판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네. 전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당 대표는 다른 사람이었어. 누구야? 아니 그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하겠다. 아, 강신업 변호사는 최소한 아니, 전혀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아, 예, 전혀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근데 강신업이 튀어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그 강신업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전광훈 겨냥해서 나 지지해 이렇게 질렀어요. 그 전광훈 목사가 지금 돌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가 원하는 사람 누구였는데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3명 정도를 찍어줬는데 네. 셋 중에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하겠다 그랬는데 강신업은 없었거든요. 강신업은 확실히 아니고. 그리고 김건희를 만났다는 김건희 만난 건 사실인 것 같아. 와, 정광훈 진짜로? 목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건희가 정광훈 목사한테 당신 이제 당원 집어넣어가지고 해라 열심히. 아니 저 목사가 자기가 들었다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오. 그런데 문제는 강신업이를 넣어버리니까. 이거 골치 아파졌네. 그래도 정광훈 목사나 거기 있는 신혜식 대표나 그래도 보수운동 20년 한 사람인데 네. 누군지도 모르는 자가 와서 그 밑에 꾸르라 그러니 아. 여기서 지금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신진 세력 간의 어떤 다툼. 아, 시작되네요. 아예 그 강신업은 아니 제가 보수운동을 10원 했는데 내가 모르는 자면은 보수일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강신업이 변희재 최대지 가짜 보수를 응징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보수라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전광훈 뭐 신핵 대표한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강신업을 줄 수 있냐 윤석열까지는 봐주겠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삐걱거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정광훈 목사 3명 중에 한동훈이 들어 있어요? 아니요 한동훈도 없었고 한동훈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나경원 뭐 윤상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래 많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황교안은 원래 내가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하고 원수지간. 원수지간이에요. 네. 아, 그 족보 좀 꿰고 있어요. 아, 이거 참. 그리고 그 자꾸 보도에서 이제 김세희를 띄면서 전광훈이 김세희를 민다 그러는데 김세희? 김세희하고 전광훈 완전 원수지간이에요. 가세연 거기도 가세연. 최고위원 출마한다 그랬어요. 김세희가 방송에서 광훈이 그 인간 하도 많이 떠들어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광훈 김세희 죽인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김세희는 아니고 신혜식 대표가 최고위원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요. 신혜식. 아주 그 당에는 당 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당 대표를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기 보수는 우리나라 유일한 보수당인데 자존심도 없어요? 이 보수가 원래 장외 세력이 이 국민의힘 제도권한테 이렇게 멸시를 받았거든. 이쪽은 광장 세력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이 진보 쪽은 여기 멸시 당하다가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그거를 건드린 거야. 너희 비천한 애들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열광했는데 강신업이 꽂으니까 우리 보러 강신업 노비하라는 얘기냐. 아 그럼 변 대표님 보실 때는 김건희 여사의 김심은 강신업이다. 그렇죠. 예. 그건 확실하군요. 아니 강신업 자체가 김건희 대리인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아,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이 전광훈 목사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까지 판을 벌려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김건희가 원망 이제 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래도 보수를 너무 개돼지로 본 거죠. 내가 지시하면은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보수도 나름대로 그 마지막 인간의 양심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어디 양심이에요? 강신업을 우리가 받들어 모실 수는 없다. 이런 강신업 자가 발전 안 해요. 난 자가 발전 같은데. 아니 근데 최근에 인터뷰한 걸 보면요. 인터뷰한 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말은 듣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천공이랑 같은 레벨이네. 그러니까 그 내 말은 듣는다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내 말은 듣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KBS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주진우 예, KBS 인터뷰에서. 텔레그램에 자기가 가끔가다 몇 개씩 보내주면 반드시 체크한다 자기 거는. 아니, 체크하는 거야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트윗 다운 아니까- 받아봤냐 했더니 그건 노코멘트. 그건 노코멘트 하겠다. 이거 아주 위야 위. 예. 아니 일국에 어쨌든 윤석열이는 대통령으로 국민이 선택한 사람인데 영부인 팬클럽 회장이 그러니까 그 이게 친구는 뭐예요? 내 말은 잘 들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자가 발전 같은데 나. 서열이 그냥 있네. 자가 발전 같아. 그러니까 예. 그런 의도도 보이는데 또 의아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야 돼 사실은. 그치. 당신은 이 그렇지. 정도까지 얘기하면 그렇지. 그건 아니다.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아니, 대통령실은요 아닌 거는 바로 고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 얘기 없잖아. 근데 내 말은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건 특이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의심은 할 수 있어. 왜냐? 응. 아닌 거는
바로 고발이야. 아니 변 대표님이 한번 해봐요. 사실 윤심은 나한테 있다. 만약 고발 들어가면 확실한 거고. 아니 근데 뭐 근거가 있어야지. 텔레그램 뭐 문자라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자가발전 한번 해봐요. 그냥 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근데 만약에 한번 변 보내봐요, 대표가 문자. 했는데 네. 고소 들어가면 그럼 강신은 말이 맞는 거잖아. 그렇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그렇게 한번 있네. 희생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강신업이 이재명 다음엔 변희재다 이렇게 저는 찍혔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이재명 다음에 변희재 보낸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재명 대표가 안 가야 되겠네, 그죠? 아직 안 가고 있어요. 먼저 가면 바로. 근데 원래 강신업이 설칠 때 네. 그 말하기 좋아하는 진중권이 뭐 등등이 막 강신업 까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심평 씨라고 네. 심평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심평이 들이받았어요 강신업을. 강신업을.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강신업 끝났구나 했는데 심평이 박살나버렸어 강신업. 어떡해요? 그냥 고개 숙이고 거의 사실상 사과하고 엎드려 버렸는데 와. 심평 씨가 원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노렸는데 강신업한테 쥐어 터지더니 이상한 무슨 사학위원회 위원으로 갔잖아. 끝났잖아요, 막. 아 끝난 거예요? 그거 본 다음에 그 말 좋아하는 진중권에도 강신업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강신업. 뭐 삼국지야 뭐. 와 새로운 초식 등장. 자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가 주류 언론에서 만나는 주류가 잡을 것이냐, 아니면 전광훈계가 잡을 것이냐, 강신업계가 잡을 것이냐, 요걸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데요? 전당대회가? 3월 초 정도로 2말 3초? 예, 오, 정리가 얼마 되는 것 안 같아요. 남았네. 정광훈 목사가 자기가 결정했대요. 정당대회 날짜. 아 언제로? 날짜도 네, 자기가 결정했대요. 언제예요, 그게? 3월 초인 것 같아. 4월로? 왜냐면 당원을 더 밀어넣을 시간을 달라 아, 그래가지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4월 연기했고 뭐냐면 이제 전광훈 그 아스팔트 보수와 강신업이 손을 잡을 수 있냐 없냐 문제예요. 잡으면 제가 볼 땐 100%고 강신업이요? 강신업이 못 잡았을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터지겠죠. 당 대표가 된다고요? 비대위 임기가 3월 13일인가 그렇거든요. 3월 12일인가 13일인가 네, 그래요. 그 비대위 임기를 한 번 더 연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이 맞을 가능성이 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심지어 정진석은 지금 대표입니다. 비대위원장이니까 네. 대통령한테 5월로 해달라고 했다가 그 빠꾸 먹었거든요. 그렇죠. 2말 3초로. 근데 전광훈이 4월로 해주시오 한다고 4월로 해준다고? 아니 정광훈은 김건희하고 텄잖아요. 아 그래요? 예, 정진석은 윤석열하고 텄고. 네 그럼 전당대회 어디서 언제 하나 내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쪽만 봐야 윤석열 쪽은 봐봐 의미 없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요? 심평이 깨갱하면서 그쪽은 없다는 게 나왔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강신업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대통령실과 관련되는 여러 의혹 제기를 하잖아요. 바로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거는 변희재가 부추겨가지고 김종대 전 의원 고발당한 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지난 4월에 예. 천공이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에 관저가 한남동 외교 공간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러자마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지금 장난치냐라고 하면서 바로 고발 들어갔습니다. 김종대 의원한테요? 예. 그럼 천공은 고발 안 했습니까? 왜냐면 천공이 유튜브에서 뭐 대통령실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은 네. 천공한테는 아무 그런 거 그런 건 없었...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김종대 의원이 부추겼어, 김종대 의원. 본인이 이제 스픽스에서 제가 금요일 날 저하고 그때 유튜브 채널. 이 김용민, 노영이 이렇게 그 나름대로 또 드림팀이었어요. 드림팀이 이렇게 많아. 김종대 씨가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더라고. 근데 네.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부추겼지. 천공이 들어간 건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반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천공 거면 까도 된다. 까는데 이 소스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윤석열 취임하기 전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 이 군인들이에요, 군장성들. 천공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제 막 보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참모총장 공간이니까 참모총장까지 보고가 올라갔다 천공 나타난 게 그걸 이제 들었다는 거야. 직접 확인했다. 그 보고받는 당사자인 장성들한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니까 김종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스는 명확한 거예요. 네. 그걸 거짓말한 거 아닌데. 아니 장성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참모총장 공간에 나탔으니까 자기 참모총장 집이야. 자기 집에 들었으니까. 자기 집이라고. 아 그래서 너무 참모총장이 보고를 받았을 선거 거 끝나고 아닙니까? 아직 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아. 그래서 설마 이걸 고소를 할까 싶었는데
일단 우리 드림팀은 고소를 못했어. 이쪽 스픽스에서 훨씬 세게 뜨는데 스픽스에서 네. 발언한 거는 고소를 안 했고, 못했고 다음에 이제 김어준 나가서 한 거를 고소를 한 거죠. 뉴스 공장에 나가서 네. 같은 내용이고 같은 내용을 내용인데 했는데 훨씬 더 세게 얘기했지 우리가. 오히려 유튜브니까 김용민은 얼마나 세게 얘기했어요. 근데 확실히 내가 있는 곳은 고소를 못 들어온다. 변희재 방패막이 때문에 그건 네. 고발을 못하고 못하고 저쪽에 약체 이제 김어준 여기를 고소하고. 약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놀랬던 건 뭐냐면 나는 참고로 이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 그렇지. 인터뷰한 사람 김어준도 고발을 했어. 발언한 화자만 고발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형도 빨리 얘기 안 믿는다고. 저는 원래 안 믿었어요. 그 인터뷰는 뭘로 고발한 건데요? 허위 사실 뭐 이런 이거는 걸로? 인터뷰한 걸로. 허위 사실로 했겠죠. 이거는 면책될 수 없다고 해서 고발했어요. 이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요? 와 이거는 아니, 언론학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가 안 언론학자.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보세요. 질문자야. 그날 처음 얘기한 게 아니야. 김종대 전 의원이 이미 아까 얘기했던 그 유튜브 방송에 방송을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30만 회가 넘었어요. 그렇지. 그럼 그걸 보고 네. 이 사람을 불러서 그러면 그때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의도입니까? 네. 또는 뭐 누구한테 이걸 들으셨습니까? 어. 예컨대 또는 뭐 그때 증거를 갖고 있으면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물어본 사람을 고소를 해버리면 물어보도 못 봐? 아니 그 사람이 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고발 당했어도 이거는 나는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걸 증빙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근데 되는 윤혜야 거야? 예? 고발 한 번 당하면 네. 나중에 무죄 나와도 골치 아파. 변호사비도 또. 아 그래요? 아니, 변호사비는 그 사람들이 돼야지. 근데 성공 사례비 같은 거 다 나가고 막 그런 거 있지. 네. 아, 진짜요? 골치 아파. 얼마나 시간 번거롭고 번거롭고 정신적 충격 있고 위축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언론들 뭘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키는 참모총장이에요. 아. 참모총장이 내가 전 보고 받았고 참모총장이. 김종대한테 얘기했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도 고발했다는 얘기는 이 정권이 또 참모총장을 또 어떻게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말을 바꾸려고 하겠죠.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아, 그래? 왜냐하면 장군들은 어쨌든 바로 옷 벗는다 하더라도 국가 뭐 산하기관은 공공기관이 다 연결돼 다 했다니까 있잖아. 그거든요. 네. 그리고 또 모임도 하고 있고 네. 연금도 거기서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만약에 나가서 내가 뭐 그랬습니다 이래버리면 왕따 되고 직책도 잃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 인터뷰를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을 고발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물어보지 그럼 뭐 누가 인터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 자기가 확실히 차서 뭐 이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를 네. 들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죠. 뭐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버리면 네. 최욱은 어떡하냐고 그러면. 나는 못하게 입을 코매버릴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네, 네. 이 관련해서 보도한 언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다 삭제하라고. 그것도 말이 안 얘기를 되는 하고 거지. 있어요. 그거는 언론자유 침해예요. 와. 아니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삭제하라 말아 얘기하면 안 되는 근데 거지. 언론이 한심한 게 삭제하라고 했다 해서 마무리가 돼. 그건 말이 안 돼. 거기에서 뭔가 언론이라면 논평이 그렇지. 들어가줘야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은 본인들이 예를 들면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김종대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네. 따옴표 따서 보도하는 아니 거잖아. 지금 남욱 관련해서는 남욱이 한 발언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도 안 돼. 도배 다 되고 있잖아. 저기 언론 변호인 보도. 여기 있잖아. 아니 생각을 남북 해봐. 변호인은 아닌데. 남욱 말고 누구야 그 김영 아무튼 부원장. 남욱 입에서 나온 이야기로 그렇지. 언론 보도가 얼마나 관련해서도 많아요. 그거 따옴표 타가지고 다 보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관계 확인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맞지. 그거 보도한 거 그거 항의한다고 없애져요? 안 없애져요. 그냥 놔두지.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 김건희, 천공, 건진 이런 거 얘기하면 무조건 민감하다고 선거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몇 개 고발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은 거기에 천공 이렇게 하지 말고 천공하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왔다 뭐 잘 팩트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해야 사실은 그렇게 해야 이게 무서운가 봐. 싸움이 돼. 그래야 이제 왔는지 안 왔는지 부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천공은 아마 오자 그러면 그냥 올 거야 이분은. 네, 이게 근데 이제 고소 고발을 남발하거나 약간 보복성으로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도 처벌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고죄라는 게 무고라는 게 무고죄라는 있죠. 있는데 이거 거의 잘못하면 뭐 사실은 무고죄 걸릴 수도 있죠. 만약에 그 참모총장이 제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무고죄 걸릴 답답하네. 위험에도 했다는 얘기는 참모총장의 입을 바꿔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 사람은. 근데 이게 허위 사실 뭐 이런 거에 의한 명예훼손 뭐 이런 거예요? 그러게 허위 사실. 그럼 이제 그 유포예요. 사실관계를 밝히죠 그렇죠. 법원에서. 당연히 네. 바뀌겠죠. 네.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네. 거니까. 그럼
뭐가 나올 수도 근데 있겠네. 녹취를 이제 김종대는 녹취를 했나 안 했냐가 좀 중요하고 말이 바뀌었을 때. 네. 근데 뭐 그분이 원래 군사 전문가고 이렇게 이 자주 폭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자신감이 있더라고 김종대. 아 느낌에. 네. 근데 한 가지 그냥 변 대표가 볼 때 만약에 변 대표 옆에서 부추기지 않았다면 왜냐면 고민을 많이 했다면 김종대 전 의원도 안 했을 거야. 안 했을 것 같죠. 본인이 부추겨서 그런 거잖아요. 작정하고 왔어요. 하려고? 김종대 의원이. 네, 작정하고 왔어요. 근데 왜 머뭇머뭇거렸어 그러면?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만들어서 나중에 부추겨 샀다고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거는 사실은 팩트 밝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결국 천공이 왔냐 안 왔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핸드폰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 우리 위치 추적을 하면 전화를 하든 안 하든 그 대부분 나오거든요. 네. 이분이 근데 핸드폰을 쓸 거라고 최소한 카드는 안 써도. 아직 그래서 차량이든지. 그걸로 한다 그러는데 네. 그걸로 한다 그거 조작을 한다니까요. 아 그렇죠. 네. 조작은 해요. 조작해버리죠. 조작을 하는데 결국은 이분이 차를 본인이 운전하지 않으면 뭔가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차를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오고 나갈 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겠네. 그럼 그 차가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말씀처럼 핸드폰이 만약에 거기 갔는지만 보면 돼요 사실. 싹다 근데 그거를 다 조작을 싹다 조작할 거네. 조작이 아니라 지금 차량 들어오고 나간 거는 참모총장실에서 안 줄 가능성이 있어요. 안 줄 거 아니에요. 안보에 대한 정보를. 부분이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분 차 타고 간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밝히는 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밝혀지겠냐고 지금 상황에서. 누가 사진만 딱 찍어놨어도 빼박일 텐데. 근데 안타깝네요. 사진을 누가 갖고 있더라도 그건 뭐 내놓기가 쉽겠습니까? 아니 네. 무슨 세상이 무슨 세상이야 이거 대한민국 맞아요? 속이 답답해 죽겠네 진짜. 김일겸 의원도 국회에서 물어봤다는 이유로 오늘 10억 표소 당했어요. 그래. 자,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이유로? 한동훈 장관이 네. 김의겸 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해서 네. 일단은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번 했고 그렇죠. 네. 자, 이번에 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 술자리에 간 게 범죄도 아니고 뭐 대통령 술꾼인 거 세상에 다 아는데 대통령이 불렀어 법무장관 술자리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명예가 자체가 이미 훼손되는 게 없어요. 갔다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10억을 거는데 저는 지금 오늘 기자회견 때도 그러고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태블릿을 모의 증거로 조작했다라고 제가 수십 번 지르고 있거든요. 제발 고소해달라 그러는데 제발 고소해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 저는 지금 보석으로 석방된 지 3년째인데 지금 보석 중입니다. 지금도 보석에서 보석 중이에요? 태블릿에서 조작됐다고 떠들면은 보석 어. 취소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제가 떠든 정도의 책을 2권을 냈고 기자회견은 20번을 냈어요. 아, 발언만 해도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이잖아. 이젠 내가 아예 한동훈이 조작했다고 떠들잖아요. 네. 그러면 보석 취소를 넣으면 돼 검찰에서. 네. 근데 왜 안 넣지? 모르 아직 소식이. 자, 한동훈 장관님 드디어 잡았습니다. DM을 보내. 장관님 DM을. 드디어 잡았어요. 이 사람 잡아가시고 김용민은 놔주세요. 아니 저 법무부 앞이나 집 앞에 가가지고 기자회견하면 바로. 아니 제가 이제 들어갈게요. 공문을 하나 썼어요. 그 네. 태블릿 그 보관 기간에 건드린 그 사진을 찍혔어 사람이. 네. 그러니까 특검에 누구 전문가겠죠. 한동훈 장관이 공문을 쐈어요. 이자가 조작했는데 네. 누군지 특정해 달라. 근데 이제 공문을 또 쏠게. 한동훈은 나와 김용민 안진걸 고소해라. 쟤들까지 고소해라. 도망가지 말고. 자신 네.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 고소 곧 할 것 같은데 느낌이. 기억이 안 든 거를 빼고 자, 한동훈 장관님. 아이 고소가. 이게 잡아놓아버려요 그냥. 고소가 귀찮으면은 보석 취소 사유서를 내. 아니 그거 우리 팀 어떻게 해요? 우리 팀장. 조회수. 아, 들어가면 얼마나 또 팀장인데. 있다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면. 한 다 살아서 12일 남았어. 12일. 야, 이게 40만 번 했구나. 12일이나. 그 얘기 하면 안 되지. 안진걸 김용민 정신 차려야 돼. 아, 이 사람 12일 있다 나와. 야, 캠프지 12일이면. 체험 아니야 체험? 장시호가 이게 장시호 와. 자신이니까 장시호도 공모를 했거든요. 근데 장시호가 지금 나타나서 저한테 뭘 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목숨 걸자. 아, 장시호 만나셨어요? 아니 장시호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쓴 거야. 이게 저에 대해서 너 당신 뭘 걸 수 있냐. 그래서 목숨을 걸자. 이긴 놈이 사형시키자.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가 페북에서 차단당했어요. 폭력 조장이라고. 폭력 조작. 그건 사실이네. 아니 저는 한동훈한테 그래서 우리 유치하게 뭐 짓걸지 말고 이긴 놈이 사형시키자. 제가 제안하니까 사용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니 사형제 있어 시키면 되기 제도는 때문에. 있어. 그래요? 예, 예, 사문화됐어. 예. 제대로 좀 합시다 한동훈 장관. 저 약한 사람 건드지 말고 저한테 네. 직접 붙으세요. 아니 근데 그 최근에 한동훈 장관 그 독직 폭행 그거
대부분 무죄 나왔잖아. 네. 나는 진짜 한 20분을 씹었거든. 뇌물쇼에서. 근데 이거 씹는 사람 별로 없더라. 지금도 조용한. 조용해 지금도. 침묵인데? 한 장관의 태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한 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기가 그냥 뱉은 맡겨봐. 만큼. 뭐 하던 독재폭행. 그렇죠. 이거 아니 이걸로 잘 봐봐요. 한동훈 장관은 이미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죄야. 음. 얼마나 정말 화 안 납니까? 근데 무죄 판결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뭐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랬죠. 정진웅 자신을 돌아보래. 돌아보라. 가르쳐 오히려. 사실은 그 이정현 검사장이 한 얘기가 맞는 얘기죠. 왜냐면 이렇게 무죄가 나면 기소했던 사람이나 수사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하지. 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 승진했잖아요. 승진했잖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검찰이 그래요. 검찰이 일단 어쨌든 나쁜 놈 잡아놓고 기소하면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뭐 판결 나는 거는 본인들이 상관없다고 상관없어. 생각해요. 무죄가 나도 뭐 기소할 만했으니까 했다라고 보거든요. 아. 검찰이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딱 그런 경우예요. 뭐 기소했고 어쨌든 뭐 법원에서 판결했으니까 끝. 본인이 얻을 건 다 얻었고. 아니 정치적으로 이거 언론에서 그때 독직 폭행 난리 났었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맞아요. 그때는 언론에서 난리 났습니다. 근데 독직 폭행 무죄가 딱 나오니까 네. 조용합니다. 한동훈 이게 장관.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게 아. 압수수색이라는 건 강제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압수수색 과정에 그런 일 많거든요. 대부분 핸드폰을 안 뺏기려 그래요. 왜냐하면 네. 핸드폰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네. 뭐 전화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왜냐면 일단 검찰이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변호사라도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핸드폰으로 해야 돼. 그럼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누르거든요. 그럼 바로 뺏어가요. 아, 그 증거 조작한다고. 조작한다고. 그러면 이제 핸드폰 준 다음에 원은 변호사한테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식으로 아. 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아시겠지만 이 핸드폰에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중요한 게 그걸 안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뺏어와야 돼 이렇게 뺏어가는데 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서로 옥신각신할 이유가 네. 없어. 그렇죠. 그냥 주면은 돼. 네. 근데 뭔가 안 안 주려고 뺏기려고. 하거나 안 난리 뺏기려고 쳤겠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압수수색 과정에 이 사람이 원래 독직 폭행이라는 게 뭐 때리거나 아니면 구속시켰을 때 뭐 집어넣거나 강제로 이런 경우 하는 거라서 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줬으면 돼. 네. 안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안 주면은 갖고 와야지. 뭐 그런 와중에 뭐 약간 뭐 엉켜가지고 몸싸움. 넘어졌나 봐. 그렇지. 네. 안 뭐. 주려고 하니까 가져오려고 하니까 넘어진 뭐 거예요. 그런 거 본인이 같아. 원인 제공을 한 거죠. 네, 근데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프레임 전환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독직 폭행. 그래서 언론이 다 한동훈 장관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 넘어지는 과정에서 가발이 벗겨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진짜. 그런 설이 있어요. 이거 자진해서 들어가세요. 이거는- 12일 동안. 이거 편집은 안 할 텐데요. 자막에 악의적 발언이라고 빨간 글씨로 쓰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전혀 무관한. 아니면 이거 무죄 받은 검사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막 무고죄나 이런 거 안 했습니까? 너무 자기는 무죄 난다고 해서 무고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사실 자체가 없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고는 쉽게 근데 잡히지 이게 사실 않아요. 이제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가능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을 네. 수 있죠. 어우, 더 똑똑하시네. 아니 근데 이분은 어마어마한 발언을 했는데 입 싹 닦아버리네. 아니 이것도 고소하세요. 아 이거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출처는 최소한 밝히세요. 출처가 그 한동훈 장관하고 잘 아는 네. 변호사. 그래요? 예. 아 가발은 가발이에요? 그만해. 나는 야 가발 그만해. 아, 네. 이거 가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소 많이 한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아이고 오윤혜. 그런 거 없잖아. 오히려 누가 큰일 났네. 저는 가발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가발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왜 밝혀? 왜냐하면 공직자는 그렇게 막 성형을 한다고 그러면 안 돼. 예. 아 그건 성형이 아니 아니잖아요. 거의 성형 똑같은 거여서 제가 아이. 만약에 국회의원이면요 제가 대장부 질의할 때 물어볼 겁니다. 아이, 그런 소문 있는데 그거 개인 밝히라고. 프라이버시인데 그래. 그걸 어떻게 물어봐? 아니요 저는 국정하고 뭔 제 관계가 있어? 공직의 철학과는 네. 과도한 성형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성형도 그래서- 아니고. 아니 그거 가발 물어봐야 할 수 돼요. 있지 왜 그걸? 아 우리 아버지도 가발 써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 본인도 한거 상관없는데 아 저는 가발은 아닌데. 여기 잠깐 네 아니에요 가발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 저희 아버지는 가발 씁니다. 네, 그 부분은 저는 그 정도로. 그거는 공직자가 국민을 속인다고 생각해요.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진짜. 물어보면 바로 고발당하는 아니 물어보니까 네, 고발해. 물어봐도. 아니 이게 고발하면은 아. 팩트 체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만해. 얘기 안 하지.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검찰은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계속 뭐 조작과 날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오케이 알았어. 그거는 잠깐 차치하고 네. 사법부는 사법적인
법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우, 김홍희 이런 사람들 구속 잘못됐다고 다 석방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같은 건으로 서훈 실장은 또 구속했어요.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고 쳐요. 예. 사법부는 그걸 굳이 받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갔을 때 네. 그때 이제 변호사가 강용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껏 내 발언기가 있다. 마음껏 얘기하라 그랬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미 한 팀이야. 예. 누구랑 영장 실질 심사 판사와 검찰이 아예 한 팀이에요, 한 팀. 진짜로?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갑자기 당일날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런 증거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검찰이 증거 제출했으면 맞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가 가서 오, 진짜? 아예 그냥 뭐 아무 한 건도 못했고 심지어 그 당시 판사가 우리 이제 독자들이 이제 이 석방 그 프레카드 걸고 있지 않겠어요? 저보고 저런 사람들 데려왔냐 당신이 오. 왜 데려왔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 정도로 공정하게 안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강용석 변호사는 뭐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강석 변호사는 막 얘기는 하는데 뭔가 뭐 나중에는 드러났지만 강석 변호사가 이제 태블릿 조작의 한 패였다는 게 드러나서 제 변호사와 판사와 검사가 다 한 패였어요. 무슨 영화 같은 얘기야. 왜 그래요? 아, 강용석 네, 변호사. 태블릿 조작 세력이었어요 강석 변호사가. 네. 야. 그러니까 변호를 안 했지. 변호 안 했죠 당연히. 아, 결론적으로. 네. 이상한 얘기 아니, 하더라고. 가능한 얘기예요. 유일한 법조인이잖아요. 가능한 아니 얘기예요. 그때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사실은 보통 영장 심사는 실질 심사는 이제 비공개로 하거든요. 관계자밖에 못 들어와요. 거기서는 네. 근데 변호사 측은 사실은 준비를 많이 못 해요. 영장 하나 달랑 들고 가거든요. 그냥 수사 기록은 법원에 가 있고 안 네. 주니까 영장 하나만 보고 하는데 제한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지법에도 지금 영장 전담이 4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당직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오늘 청구하면 내일이나 모레 심사 보통 이틀 후에 하니까 네. 어떤 판사가 하는지 요일을 어느 정도 알아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죠. 그럼 만약 이런 사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민주당 관련이나 정부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좀 계속 영장을 내줬다 그런 사람에 맞춰서 청구를 하죠. 아, 왜냐면 검찰이. 4명밖에 안 되니까 그 중에 이제 그걸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검찰과 실질 심사를 하는 판사와 짜고 한다기보다는 성향이 코드가 맞을 가능성. 그렇죠. 이런 성향-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쉽게 얘기하면 성향에 따라서 그 영장 실질 심사도 매우 달라져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사람이잖아.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 가는 게 사람. 우리가 범죄 혐의가 중하다 이것도 있지만 증거인멸, 도망, 우려, 네. 염려란 말이에요. 네. 장래 문제. 어. 그러니까 도망갈지를 주관적 판단이니까. 장래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네. 그리고 최근에 검찰이 계속 지난번에 김봉현인가 저 누구죠? 그 네. 사건 스타모빌리티? 끌고 간 네. 것들을 계속 써놔요. 그리고 풀어주면 도망간다. 도망간다.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닌데도 예전에는 고위 공직자거나 주거가 분명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도망갈 염려는 없다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은 이미 증거가 다 제출됐거나 말 맞출 염려가 없다고 보았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에 판사들이 약간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영장 청구해달라 했는데 도망가 버렸다. 이런 사건도 있다 이러면 위축되죠. 이 사람이 진짜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그 변호사 중에 이렇게 좀 얼굴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이런 변호사가 가면 조금 저 재판하는 뭐 판사들이 약간 그런 거 영향을 받아요? 제가 받겠지. 그래서 강용석을 썼거든요. 일부러. 네, 인지도 깡패. 인지도 깡패. 네, 유명한 사람. 근데 어. 뭐 간첩이었는데 뭐 인지도도 뭐. 진짜 왜 그래요? 근데 이 얼굴이 알려진 변호사는 저도 뭐 비슷하지만 네. 일을 열심히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방송, 연애 이런 게 주된 일이고 변호사들은 사무실 앉아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보통 그런 분이 있고 그 밑에 도와주는 분이 있고 이렇게 2명 정도 해야지 네. 그렇게 유명한 사람 한 명만 가면 서류는 아무것도 없어. 준비된 건 없고 그냥 가서 말로만 떠드는 거야. 네. 그러면 안 되거든. 서류도 내야 되거든. 아니 근데 자 봐봐요. 판사하다가 정당에 들어가서 유명한 정치인 된 사람 많잖아.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도 판사였죠.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판사야. 네. 근데 변호사로 형근택 왔어. 바로 아웃이지. 그거 좋겠냐고. 사람인 이상. 예, 그럼 뭐 영향을 미치겠죠. 아 저는 이 서해 피격 사건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명의 대한민국 목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공무원과 세금을 쏟아붓는데 지금 158명의 12구 참사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인 욕심만 생각하고 막 유가족들이 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는 여당을 보면은 네. 아 이 뉴스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매불쇼를 많이 보셨던 모양.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짧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면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뭐 너무 안 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또 현근택 변호사님 나와주셨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단일 대우가 깨질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관련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실제로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그런 건 우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가까울수록 존재감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막 센 발언을 하고 뭐 분당 얘기하고 막 이러면 빼질 못해. 조용히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조용히 있을 막 시끄럽게 얘기하면 빠진 자리가 티가 많이 나는구나. 그렇죠. 존재감을 오히려 살릴 수 있죠. 거기 위기 생기면 그렇게 만약에 센 발언을 하고 만약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아유, 전화해서 뭐 그럴 수는 있겠다. 그게 약간 그렇게 작전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 그러면 변호사님 더 시끄럽게 발언해야지. 저분은 시끄럽게 아니, 하면 존재감. 시끄럽게 하면 아웃이지. 아웃이지. 어딘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뭐. 그러니까. 전 민주당에 바라는 게 있어요. 뭐죠? 최근에 교육청에서 안전 관련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서 다 삭감했거든요. 대한민국 엄마로서 성명 관련된 거 학교 관리시설 그리고 자살 예방센터 이런 거를 다 삭감했어요. 10억 이상을. 이런 거 민주당에서 예산안 처리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참사 때문에도 서울시의회에서는 근데 민주당이 소수라 소수인데? 안 될 것 같은데. 서울시의회는 그럼 되면 되는 거예요? 통과되면은? 그럼요. 네. 지금 얼마나 지금 학생들의 생명 안전이 절실한데 교육들이 이런 걸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의회는? 그러니까 시의원을 잘 뽑아야지. 오세훈 맞아요? 오세훈. 그 사람 시장. 그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누가? 이런 거 이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거는 네. 서울시청 한번 가보시는 건 아 어떨까요? 진짜 제발 좀 어떻게 연락이? 가상 콜센터에 전화해야 되나? 이런 거는 건들지 말아주시길 네. 바란다. 알겠습니다. 제발 좀. 네. 생명 안전 예산 10억 삭감. 네. 굉장히 또 엄마로서 안 엄마로서. 돼. 지금 정영진 씨도 지금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거 직접 다 연결되는 일이에요. 지금 정신줄 놓으면 안 돼. 머리가 이상해도. 애들은 진짜 다 홈스쿨링 중입니다. 네. 집에서 저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거 유튜브가 진짜 요즘 좋아요. 네, 홈스쿨링. 아 진짜. 서울 안 사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아 너무 속상합니다. 아유 오윤혜 씨 이제 엄마 부대 네. 대표 시켜야 된다고. 싫어. 주옥순이 너 잡히면 죽인대. 내 자리 왜 자꾸 탐내냐고. 진보의 주옥수. 네, 마. 엄마 부대. 진보의 주옥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다 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이제 고발을 좀 해주셨으면. 아니 근데 근데 뭘로? 태블릿 말고 다른 건으로 그러니까. 고발하면 네. 그러면 또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다른 거라도 아무거나 해주세요. 왜? 적적해요? 아니 다른 거로 고발하면은 왜 태블릿을 고발 안 하냐 싸울 수가 있으니까. 아, 일단 가발로 먼저 고발하시고 태블릿도 하시고. 이건 진짜 내가 편집 못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지. 자막으로는 계속 악의적 발언. 아니 그렇게 얘기하려면 세게 얘기해야 돼. 확실하게 질러서 얘기해야 돼. 하지 마. 왜 약간 부추겨? 애매하게 얘기해가지고. 공범이야. 공범 바람잡이. 교사범. 교사범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 내일이 없는 사람이면 골치는 아프겠어. 저기서도 네. 근데 이렇게 상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의 정부는 오히려 아, 더 그래요? 뻔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이러면 다 고소고발 당하고 있는 마당인데. 아, 그랬습니까? 언제쯤 이 엄혹한 세상이 끝납니까? 오정 TV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오정 TV는 지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전한 성문화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출산하고 자위랑은 무슨 관련이야? 너는 맨 자위 얘기를 하고 있던데. 자위나 안 해. 저는 남자랑 하는 거 좋아하지. 저 혼자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 진짜 웃겨 죽겠네. 알겠습니다. 혼자 안 한 지가 저출산인데 계속 언젠데. 뭐 자위는 몇 번 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자위는 당신이 하는 거고 나는 내 남편이랑 하지. 나 나갔을 때 계속 그런 거라 물어보고. 당신은 혼자니까 맨날 혼자 하니까 그게 혼자 저출산이랑 얘기하지. 무슨 관계야? 아, 그러니까 빨리 짝꿍 만나시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는데요. 자꾸 고개가 숙여지네요. 오늘 좀 너무 센 건 아니었나 계속해서 걱정이 됩니다. 너무 불편하셨더라도 네,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부는 팟빵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진짜 생방으로 가능하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